10월 2일 하루 동안 카트만두 밸리 1638명이 늘었습니다. 제가 10월달 들어가면은 카트만두 밸리가 1000명씩 될 거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빨리 1600명대를 돌파해 버리네요. 네팔 전체는 2700명이 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네팔 소식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부터 해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동안 2722명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기록을 또 세웠는데요. 그래서 네팔은 그냥 8만 명을 그냥 훌쩍 넘어버렸어요. 82,450명. 카트만두 밸리는 1638명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지금 누적 확진자 수는 26,541명입니다. 지금 3만 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카트만두 밸리 같은 경우는 제가 10월 달에는 1000명씩 깔고 갈 거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또 빠르게 이렇게 좀 된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지금 카트만두 밸리 세세하게 좀 보면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만 1280명이 늘었습니다. 하루에. 박타푸르가 196명, 랄리푸르도 162명입니다. 지금 카트만두 뿐만이 아니라 박타푸르, 랄리푸르 다 지금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 밸리가 가장 좀 위중합니다. 그리고 사망자 11명 나왔습니다. 11명 나왔고 이 중에서 카트만두 밸리 사망자는 5명이 나왔습니다. 4명의 여성과 7명의 남성이 사망을 하였는데요. 여성 사망자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박타푸르 61세, 박타푸르 51세, 카트만두 67세, 수루케 75세. 다음은 남성 사망자입니다. 모랑 27세, 랄리푸르 32세, 랄리푸르 70세, 머건푸르 78세, 루반더히 60세, 루반더히 52세, 방케 59세. 네, 항상 뭐 나오는 데가 많이 나오죠. 루반더히, 랄리푸르, 박타푸르, 카트만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그래서 지금 현재 네팔 사망자는 520명이 됐습니다. 520명이 됐고 10월 2일 24시간 동안 완치자도 많이 나왔어요. 완치자도 기록을 세웠습니다. 3000명이 넘게 나왔어요. 완치자도 기록을 세우고 신규 확진자도 기록을 세우고 아무튼 그런 날입니다. 완치자가 총 3307명이 나왔습니다. 지방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치자가 네팔 누적 완치자가 6만 명이 넘었습니다. 6만 696명. 완치자가 좀 올라가면서 회복률도 다시 좀 예전처럼 올라갔습니다. 73.6%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활성 환자가 지금 21,234명 되겠습니다. 25,000명, 보건부가 얘기한 25,000명이 되려면은 3,700명 정도 그렇게 좀 여유가 있는 상태고요. 이 활성화 케이스 21,000건 중에서 자가격리, 집에서 격리받는 사람이 11,760건입니다. 그리고 시설격리, 병원이나 호텔 같은 데서 격리를 받는 사람이 9,474명입니다. 역시 집이 더 많죠. 그래서 신규 확진자 같은 경우 이렇게 대부분 이제 무증상자가 많거든요. 네팔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무조건 집에서 일단은 격리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에서 가정격리를 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11,000명대 9,000명대 이렇게 좀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시설격리 9,474명 중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210명입니다. 210명이고 산소호흡기를 장착한 사람이 29명 요 정도죠. 그런데 이 ICU 치료받는 사람이 210명이죠. 이 중에서 절반이 바로 바그마티, 카트만두가 속해 있는 프로빈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그마티 존에만 지금 108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그 활성 환자의 절반이나 그리고 위중한 환자의 절반은 카트만두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사망자도 항상 거의 절반이 카트만두 밸리에서 나오는 거죠. 검역소 인원은 빠졌습니다. 192명이 빠져서 지금 현재 4,885명, 4,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PCR 테스트는요, 하루 동안 많이 했네요. 14,749건. 14,000건 하니까, 어제 12,000건 하니까는 1,500명 정도 나왔잖아요. 한 2,000명 늘으니까 어떻게 근데 그냥 한 1,200명이 늘죠?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 PCR 테스트를 소극적으로 하는데도 굉장히 지금 확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팔 PCR 루저 건수는 100만 48,686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계속해서 네팔 전체적인 현황과 단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선 비행기 10월달 들어서 증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 국내선 비행기 증편 소식은 좀 이따 한 꼭지 따로 빼서 좀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장거리 교통수단은 지금 운행 중에 있고 10월 23일날 덧싸인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 덧싸인 명절 때 집으로 돌아가는 예매 차표를 예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덧싸인 때는 대부분 안 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고, 밖으로 나갔다가 럭다운이 걸리면 사람들이 못 들어오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안 간다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아마 이 예매 승차권을 팔지 않는 이유도 아마 그거이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는 계속 말씀드렸다지만 덧사인 띠아르까지 계속 갑니다. 휴교령 계속 가고요. 지금 오픈하지 못합니다. 오픈하지 못하고, 만약에 지금 오픈하면은 지금처럼 막 그 카트만두 1600명씩 뜨잖아요. 그러면 학교 갔다가 학교에서 또 아이들이 감염이 되잖아요. 그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수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저는 내년까지 간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저는 좀 계속 갈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비대면 수업을 계속 개발하는 그런 어떤 것을 좀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컴퓨터나 뭐 모바일이나 라디오 중에서 가장 싼 게 라디오잖아요. 라디오를 제 생각 같아서는 라디오 사실은 한 15,000원, 20,000원이면 사거든요. 아니면 더 싼 것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크기 정도의 스피커는 있어야 되니까, 그런 정도의 라디오를 좀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아이들한테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은 비싸서 안 됩니다. 그리고 통신비도 또 따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 통신이 필요 없는 라디오가 네팔에는 좀 맞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있겠죠.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국제선은 운행 중이긴 하죠. 운행 중이긴 하지만은 일반인 트래커들은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트래커들은 입국할 수가 없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네팔인과, 그리고 외교관 여권 소지자, 그리고 정부 간의 오피셜 비자 소지자, 국제개발협력기관, 이런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가족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월 17일까지는 아직까지는 호텔 격리를 받으셔야 돼요. 7일 동안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10월 17일 이후에 지금 일반인 트래커 받는데 지금 조율 중이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지금 일주일 그 트래커들한테 호텔 격리를 시키고 그 관광을 시킨다고 하니까는 관광 태스크포스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10월 17일 날 들어오는 트래커들은 PCR 테스트는 꼭 갖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PCR 테스트 72시간 이내에 받았던 음성 결과지 갖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현재는 호텔 격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호텔 격리 일주일 7일 예정돼 있고, 5일자 되는 날에 네팔식의 PCR 테스트를 받아서 음성 결과가 나오면은 트래킹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텔 격리 일주일을 갖고 정부와 그리고 네팔 관광 그 태스크포스하고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호텔 격리 일주일 갖고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들어오시는 본인 보험가입, 질병보험가입 5,000달러에 해당하는 거 갖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같이 동행하는 가이드, 그리고 포터, 이들에 대한 보험가입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조건이 좀 까다롭죠.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그 카트만두 시내 같은 경우는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화요일부터 홀수 짝수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조금 더 많이 좀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차량하고 오토바이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고 도로 사정에 비해서. 그래서 되게 혼잡한데, 이 럭다운 때 홀수 짝수제를 해갖고 사실 공기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불편하더라도 홀수자 수제가 필요하다. 카트만두는 좀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럭다운이 아니더라도 홀수작 수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네팔 정부가 10월 17일부터 외국인 트래커들이 카트만두로 오는 것을 허용을 했지만은 트레킹 트레일에 있는 일부 산악 지역들은 코로나 감염을 일으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전해드렸었죠. 안나푸르나 서킷 코스에 있는 머낭과 무스탕 지구는 외부인에 대한 제한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으로 인해서 덧싸인 기간에 이쪽을 찾는 네팔인과 그리고 외국인 트래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머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봉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네팔인과 외국 트래커가 PCR 음성 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일부 허용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막습니다. 네. 머낭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그 안나푸르나 라운딩 할 때 거치는 가장 큰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른 용도로는 뭐냐면은 거기가 틸리초 호수를 갈 때 고소 적응을 하는 게 머낭이에요. 머낭까지 가서 일단은 하루나 이틀 정도 상태를 본 다음에 상태가 좋으면은 틸리초 호수를 갑니다. 틸리초 호수 같은 경우는 5,000m보다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무조건 고소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갖다 적응하기 위해서 머낭에서 보통 하루 이틀 머무는데, 지금 그 머낭이 호텔이 다 문을 닫은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갈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더 쌓인 명절 때 이쪽 호텔들이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는 손님 안 받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오픈이 안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인도 정부는 151번째 마하트마 간디 탄생일을 맞아 네팔 30개 지구 정부 및 비영리 기관에 구급차 41대와 스쿨버스 6대를 선물하였습니다. 네. 그 마하트마 간디가 출생한 지 벌써 151년이 지났네요. 저는 그렇게 오래 된지 몰랐습니다. 뭐 구급차 41대, 스쿨버스 6대. 뭐 큰 돈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인도 정부가 조금씩 길을 들여요. 네팔 정부에. 이거 사실 뭐 안 받아도 그만이거든요. 이거 뭐 티가 나겠습니까? 전국에 41대 구급차하고 스쿨버스 6대 들어온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인도 정부가 생색을 좀 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소식하고 네팔 단신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PCR 검사 소식입니다. PCR 검사가 뭐 3,000루피짜리도 있고 2,000루피짜리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좀 색다른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네팔 대법원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인구부 이름으로 무료 PCR 테스트를 실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난다 모한 바따라이와 탕카 바하두르 목탄 합동 판사는 오늘 이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시민 권리 옹호 활동가인 캐사르 정 케이씨와 러켄드라 올리 씨가 9월 12일 PCR 검사를 무료로 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팔의 헌법은 건강을 기본권으로 삼고 있다며 청원을 시민들에게 무료 PCR 검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서에는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에게는 무료 검사가 주어지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무료 검사가 주어지지 않는 맹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면은 정부가 지켜야 되죠. 그죠? 대법원이라는 시스템은 정부 시스템이잖아요. 정부에서 헌법에 나와 있는 시민들의 기본권, 건강권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PCR 테스트를 무료로 실시하라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네팔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좀 시간이 걸립니다. 또 역시 또 인권위원회, 네팔 인권위원회에서 또 나서서 다시 한번 다시 권고하고 몇 번 하면 아마 네팔도 PCR 검사 무료로 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청원서에 지적했듯이요. 지금 높은 사람들이 걸리잖아요. 그 사람들 무료예요. 공무원들은 무료입니다. 지금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그리고 뭐 주 정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걸리면 무료로 PCR 테스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시민들한테도 해주란 얘기죠.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 소식,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국내선 항공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카트만두에서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승객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제목입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열흘 동안 카트만두로 오는 승객의 수는 벨리를 벗어나는 승객의 수보다 많았습니다. 국내선은 9월 21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재개의 첫 번째 단계를 위해 네팔 민간 항공청은 국내 부문에 대한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총 1195개의 국내선 편이 운항되었으며 총 24,322명의 승객이 항공 노선을 통해 여행하였습니다. 총 항공 편수 중 9,809명이 595편의 항공편을 통해 카트만두에서 출발했으며 14,513명의 승객이 600편의 항공편을 통해 카트만두로 들어왔습니다. 트리부만 공항에 따르면 붓다에어는 14,480명의 승객이 카트만두를 오가는 404편의 항공편을 이용하였으며 예티 에어라인은 7,646명의 승객과 함께 229편의 항공편을 운항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쉬리에어는 1,255명의 승객을 태우고 42편의 비행을 하였습니다. 1단계 일정이 어제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터 국내 비행의 비행 쿼터량을 늘렸습니다. 수요일까지는 국내 항공사는 비행 슬롯의 25%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항공사는 항공편 슬롯의 50%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팔 민간항공청은 붓다에어의 하루 29편의 비행을 허용하였습니다. 그전에는 붓다에어는 18편만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티항공은 이전에 11편에서 18편으로 늘어났고 쉬리에어는 6편에서 15편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심릭에어는 하루 한 번에서 2번의 비행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네팔 항공공사 NAC는 하루 8편의 항공편을 운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항공사의 경우는 타라에어는 7회의 운항이 허용됐으며 서밋에어와 시타에어는 매일 4편의 운항이 허용되었습니다. 그 전에 타라에어, 서밋에어, 시타에어는 하루에 3편만 비행이 허용되었습니다. 개정된 비행 일정은 10월 30일까지 유효하다고 합니다. 이후 정부는 다시 상황을 재검토하고 비행 일정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선 재개 이후 항공사들은 90에서 95% 점유율로 승객을 태우고 있습니다. 네, 국내선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국내선 중에 뭐 환자가 뭐 감염이 있었거나 이랬으면은 뉴스에 나왔을 텐데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지금 10월 2일부터 그 증편이 됐습니다. 비행 슬롯이 원래 100%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10월 1일까지는 25%만 그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10월 2일부터 50%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10월 30일까지 이 상태로 이동을 하고요. 이동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 11월 달에는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지금 그 비행기들 뭐라 그러죠? 승차료가 되게 싸요. 왜냐하면 이제 항공사들이 원래 처음에 이거를 다시 국내선을 오픈하면서 사람들이 안 올 걸 걱정해갖고 막 세일을 했습니다. 막 반값 세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 지금 타는 인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중요한 거는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물론 뭐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 중에서는 확진이 없었다고 하지만은 육로로 지금 검문소로 들어온 사람도 보면은 카트만두로 들어온 사람 비율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카트만두는 확진자가 안 줄어든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요. 공격적으로 하지도 않고요. 공격적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감염자가 있으면 그 감염자 주변 사람을 탐문하고 추적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네팔을 안 해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딱 그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 집에 같이 생활하는 사람만 PCR 테스트를 해줘요. 그 나머지 주변 그 뭐 앞에 가게 사람 뭐 골목에 사는 사람 안 합니다. 고기만 삽으로 똑 떠갖고 PCR 테스트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추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늘어나죠. 네. 아직 그 추석 명절이 안 끝났죠? 추석 명절들 잘 보내시고요. 자TV는 매일매일 네팔 뉴스를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식을 받아보시길 원하시면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댓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